분양가 상한제 시행 임박. 다음 규제 수순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찌게 됐든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 쌀 장관께서 굉장히 이제 절치부심하고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성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잠도 못 자고 있지 않을까. 뭐 더군다나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뭐 다 난린데 잠이나 지금 제대로 올까? 잠 못 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잠 못 자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꺼내놓을 카드들이 이제 사실은 뭐 크게 많지 않죠. 솔직히 많지 않은데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주택거래 신고제라든지 채권 입찰제라든지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10년 만으로 롯데 아파트 차단 한계가 있다. 이게 사실은 안 돼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나중에 기다렸다 팔면 되는데 안 팔면 되는데 자,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 차단, 채권 입찰제, 시세차익 국고 환수. 이게 채권 입찰제를 하게 되면 일단 시장은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시장이 안 좋아서 이제 풀리게 되면 그때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지. 자,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과 시기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가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만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전매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더라도 청약 과열이나 집값 상승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고 이것도 이러다가 또 나중에 가격 올라갑니다. 역사가 모든 걸 다 말해줬습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 세부 내용을 최종 조율한 뒤에 이르면 내달 초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데 특히나 전매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과도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안 되죠.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10년 동안 안 팔면 어떡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10년 후에 전매 제한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로또 당첨 받은 사람들한테 야, 너거 두 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당첨돼서 소유권 이전하면 10년 동안 못 판다. 이건데 안 팔면 되잖아. 안 팔면 되고 굳이 팔 필요도 없고. 예. 자, 여기 나오네요. 주택시장에서 전매 제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청약 과열, 로또 아파트 양산 등 부작용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반값 아파트 6, 70%에 되는 거 나온다 그러면 그거 받으려고 집 안 사고 이제 계속 이제 전세 가격만 올라가고 전세만 살고 계속 이제 청약해서 과열이 빚어지겠죠. 과열 빚어집니다. 점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전번하고 2007년도 때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는 살짝 좀 다릅니다. 지금은 점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되니까. 자, 여기 나오네요. 당첨만 되면 결국 오른다는 학습 효과가 걸림돌이다. 판교 청약 광풍이 대표적 사례다. 이때 난리였죠.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던 판교의 청약 과열과 이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2006년 판교의 전매 제한이 10년이었지만 청약 과열을 넘어서 광풍을 빚었다. 자, 예상대로 말씀하신 대로 전매 제한이 풀린 뒤에 집값이 2배 이상 뛰었다. 전매 제한 10년 동안 계획하고 있으면 되죠. 나오네.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 세곡, 내곡, 하남, 미사 이쪽 다 그랬죠. 자, 당시 전용 면적 59 그러니까 24평 아파트가 2억 2천만 원이었는데 6년 전매 제한이 끝나자 6억 3천이 했고 지금은 9억 4천만 원 한다. 이 사람들 로또지 다른 사람들 이제 피해 보게 하고 재개발 정건축에 이제 조합원들 피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일반 분양가 못 알리기 위해서 사업 수익을 떨어지게 하고 사업 수익을 감소시키는 대가로 로또 당첨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할 때만큼은 그래도 가격이 진정이 되거든요. 자, 이게 채권 입찰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가장 이제 지금으로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채권 입찰제는 이런 겁니다. 이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은 이제 청약자가 이제 너무 이렇게 시세 차익을 먹으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채권을 사라. 채권을 써라. 채권을 써서 이제 분양가하고 분양가 플러스 채권에 입찰을 합니다. 채권을 입찰.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많이 써내면, 금액을 많이 써내면 내가 채권을 많이 사겠다, 국채를 많이 사겠다 하면 그 사람을 당첨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채권을 사면 이제 채권을 이제 다시 되팔던가 아니면 그 채권을 내가 다시 뭐 10년이든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실 잘 안 하고 이제 되팔죠. 보통 되팔면 거기 되파는 금액, 손실 금액이 있어요. 거기 그 되파는 손실 금액이 결국 내가 분양받은 금액에 엎쳐지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첨 금액이, 분양 금액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세금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가져가는 거죠. 국가에서 가져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쨌든 10년이든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게 되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국가에서 개입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국고로 환수되는 채권 매입액은 정부가 서민주거복지 등 공공주택을 짓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있는데, 결론은 버킹검입니다. 결론은 버킹검인데, 채권 입찰제를 시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찌됐든 시장은 조금 진정이 될 겁니다. 그건 뭐 명백한 사실인데요. 이 쌀장관님께서 어디까지 지금 이야기를 끌고 갈 건지, 분양가 상한제를 또는 그 관련된 제도를 어디까지 규제를 할 건지는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